자, 자 넘어서 자 이번에는 그 막말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차명진이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의 막말은 이거는 엄청나요. 차명진은 막말도 아니고. 그래서요. 네.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요. 네. 그 재판을 받을 때 이또를 죽였잖아요. 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안중근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이게 이또 네가 죄인인가? 저는요 차명진 물론 김대호도 있고 차명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해찬, 네. 그다음에 도종환, 누가 죄인인가? 윤호중 이런 좌파들하고요. 네. 과연 이게 누가 진정한 막말인가? 누가 막말인가? 이걸 이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해찬은 무슨 막말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해찬은요 네. 정말 이게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뭐냐면 이게 그 토착 왜구다 통합당이 그다음에 그 조폭이다 이런 식의 막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이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지금 이게 그 집권당이 국민 통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가장 잘못한 게 있잖아. 3년간 이게 국민을 분열시킨 거지. 맞아요. 국민을 타도 대상으로 반대척을. 근데 이해찬이가 토착 왜구다. 그럼 이게 자기들은 토착 짱깨입니까? 그 중국 놈들, 중국 사람들을 뭐라면 짱깨랍니까? 예. 그럼 이게 자기들은 중국 앞에만 쓰면 뭐 사대주의 조공 외교 젖어가지고 코로나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자기들 보고 야 너 토종 뭐 이게 토착 왜구면 너는 이게 토착 짱깨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계속 분열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조폭이 뭡니까? 조폭이. 그렇잖아요. 상대 협치를 할 대상인데 정말 이런 이제 그 이해찬의 막말 이게 뭐 저는 언론에서 너무 이게 왜 저희 자유파는 차명진이든 김대호도 조금만 막말하면 징계해버리는데 아니, 그건 막말도 아니 저쪽은 아니에요. 왜 징계를 안 하냐 말이야. 사과도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차명진이 그건 막말도 아니야. 그렇죠. 차명진 얘기 있다고요. 윤호중은 무슨 막말했습니까? 윤호준이는요. 아마 이제 그 세르반테스 있잖아요. 돈키호테 자기는 뭐 문학 작품 가지고 해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해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해악이 아니고 모욕. 제가 보기에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하고 모욕할 때 뭐냐면 이게 그 김종인은요. 이 돈키호테는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정신없이 풍차에 뛰어들고 완전히 김종인은 그 미친 사람처럼 비하고요.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더 심한 게 황교안 대표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를 말에다가 짐석이 황교안이라는 애만 말을 타고요. 그 다음에 박형준이 시종 있잖아. 산초처럼 시종 데리고 간다. 이게 뭐 자기는 해악이 어쩌고저쩌지만 야당 대표를 말에 비유하고 정신병자 미친놈 취급하는 이게 무슨 해악입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이제 명백한 모욕행위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이건 저 명예훼손 모욕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욕죄로 아마 이게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발했고요. 네, 했어요. 저는 이제 벌써 고발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백에 뭐 적반하장으로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 말을 해도 사과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 배워야 돼. 우리 우파도요. 좀 이게 사과하지 말고 잡아떼고 끝까지 좀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무조건 말만 넣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막 징계부터 하는데. 너무 새 가슴이야 진짜. 근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요. 예? 네. 비유를 하는데 네. 자 이해찬이가 공동선대위원장이잖아. 김종인처럼. 자 이해찬은 이게 돈깨또처럼 미친놈 정신병자고. 근데 문재인이라는 말을 타고 MR을 타고 뭐 지금 이게 그 종로에 또 공동선대 있잖아. 낙엽. 이낙엽. 낙엽. 이의견. 낙엽을 이게 쫄딱으로 조수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미친 짓 한다. 이러면 이게 자기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반사해. 반사.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윤호중의 말은요. 엄청나게 저는 야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도종환이 이건 진짜. 도종환. 이거는 막말 정도가 이거는 우리 국기를 흔드는 그러니. 정말 이게 국가를 해롭게 하는 한참 토론하다가 뭐 북한이 미사일을 뭐 30몇 번을 쐈다 하니 쭉 토론하다 보니까 우린 더 쐈대. 그래서 미친놈 아니야. 제가 이게 근거를 제시해야겠지. 우리가 몇 번 쐈는지 언제 몇 번 쐈는지 근거를 못 밝히면 이건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에 토론하다가 이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이거는 당선 무효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 정우택 후보 있잖아요. 네. 흥덕에. 네. 이분 이게 반드시 문제 삼아야 돼요. 이거는 이게 반드시 고소해가지고 우리가 북한보다 많이 쐈다는
근거를 분명히 밝혀라. 그럼 이게 우리는 북한은 뭐 예를 들어 30 몇 번인데 우리는 40 몇 번이다, 50 몇 번이다. 이걸 이게 날짜별로 근거를 못 밝히면 이거는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고요. 우리 국익을 엄청나게 손상하는 북한을 편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 그냥 막말 수준이 아니고 어떤 팩트의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이게 그냥 모욕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 아닙니까? 허위사실. 북한이 몇 번 쏜 게 딱 나타나잖아. 거기에. 그럼 이게 우리가 많이 쐈으니까 우리가 싼 거 하나 둘 살려보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본인이 못 밝히면 네.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 봅니다. 아니 그리고 설령 비슷하게 쐈어도 예. 저쪽은 범죄 집단이 쏜 거고 우리는 훈련 차원에서 우리는 유엔 제재라든가 우리가 쏘는 게 제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북한은 제재야. 국제사회에서 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뭐 예를 들어서 총을 가지고 다니는 건 네.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폭이 총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건 그건 범죄 아니야. 그럼 이게 그 탄도 미사일인지 네. 뭐 대구경 방사포인지 뭐 그것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계속 그런데 탄도 미사일 같은 거 전부 이게 제재 대상이죠. 네. 그래서 이게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홍성국이라는 사람 있죠. 홍성구는 누구야 이거? 홍성국 이 사람 후보예요. 홍성국. 뭐? 이 사람 이게 그 과거에 보니까 후보로 나왔으니까 야 아내는 2명이 일단 더 났다. 결혼한 사람. 야 저는 아니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는데 지금 차명진을 뭐 사퇴할 말이 됩니까? 아니 부인이 뭐 자기가 이슬람 신자도 아니고 어떻게 부인이 2명 조선시대인가? 그러니까요. 1명 있는 것보다 2명 있는 게 더 낫다. 그러고 이제 뭐 화류계 가보니까 어떻다 하면서 그 막으면 뭐 남자 다 허벅지만 찔러대느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퍼본 이게 홍성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어디 뛰고 있어? 야, 야, 저는- 그 지역 주민들 불쌍하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걸 이게 보면서 정말 이게 좌파들은 뻔뻔하고 특히 그 대깨문들 있잖아. 좌파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에게 좌파는 둘 중에 하나는 없거든요. 머리가 없거나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다 둘 다 있으면 좌파가 절대 안 돼요. 아니 둘 다 없어. 다 없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근데 최소한 하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머리하고 양심이 둘 다 있으면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저는 좌파 이게 대깨문들도 전혀 이걸 막말로 인식도 못하고 전혀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으로 변명하고 그래서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차명진 얘기도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 징계를 뭐 이제 뭡니까 제명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건 좀 예.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차명진 선배는 형 동생하는 정말 친한 사이 아닙니까? 방송도 같이 하고 네, 김문수하고. 네.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 굳이 그걸 갖다가 그 표현 있잖아요. 알았어. 영어 그 표현 있잖아. 뭐 3명이 물란한 거. 쓰리썸. 예. 네. 그런 표현은요. 아무래도 이게 공중파 방송이잖아. 네, 그러니까. 근데 공인이니까 선거 그거 말고도 선거 토론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나는 뭐 둘. 신문에 나 있고 그렇죠. 아니 남자 둘 여자 하나가 부적절한 관계 요 정도만 얘기했어. 이런 이게 기사가 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 자 이게 팩트냐 아니냐. 왜 그러면 이게 팩트가 아니면 왜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하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유족들 전체가 얼마나 중대한 명예훼손입니까. 그렇지. 근데 고소를 안 하잖아. 이걸 전부 그러면 이게 팩트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신문에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 있고 인터넷에 지금까지 있고 내장 기사거든요. 30몇만 조회가 있고 이런데 이런 걸 이게 왜 고소를 안 하고 계속 있는 거는 팩트인데 이런 게 바로 부적절한 행위. 이런 게 바로 짐승 같은 행위 아니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김상희 후보가 더 잘못한 거예요. 그 상대 후보 있잖아요. 네, 여자 이 사람이 이게 뭐랬냐면 토론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뭐 세월호 전에 보수 진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세월호 끝나니까 인간과 짐승이 짐승 있더라. 있더라. 이게 최고 막말입니다. 맞아. 아니 쟤처럼 박사처럼 세월호 유족들이 너무하네. 정말 이게 우리 짐승 취급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고 짐승이다. 이게 유족은 또 이해가 돼요. 유족은 제가 아프니까 마음이 이해돼요. 그건 좀- 근데 그 세월호를 갖다가 2014년 지금 이게 6, 7년 동안 울가먹는 정말 나쁜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게 우리 박사님이나 저는 짐승입니까? 그 짐승이래. 우리. 그러니까 차명준이 걸어갔어야죠. 정말 이게 세월호 그 울가먹는 정치인들 이걸 차명준이 비판했고 이걸 상대 후보가 짐승이라고 비했으니까 그럼 이게 내가 짐승입니까?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이 짐승입니까? 이렇게 저는 예리하게 추궁했으면 완전히 그 KO로 이기거든요. 네. 근데 조금 이제 그 흥분해가지고 아 맞아. 그 선배가 좀 흥분을 잘해요. 그렇게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목소리는 더 깔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근데 그걸 막 흥분해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약간 막말 프레임에 몰리긴 몰렸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여론을 보니까 자유파 보수 쪽에서는 야 차명지 제명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아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언론 기사 인용했고 무엇보다 이게 팩트잖아요. 네. 그런 이게 여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윤리에서 이제 완주나 해가지고 아마 당선되면야 뭐 당연히 날 들어오면 되지. 그 탈당 권유니까 그건 이게 한참 10일 뒤야 이야기고 선거는 5일 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요. 근데 이번에 그 차명진 의원이 엄청 큰 공을 하나 세웠어요. 뭡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제까지 국민들 중에 한 90% 이상은요 세월호 때 텐트에서 그런 일이 있은 걸 모르더라고. 근데 이걸 다 알게 된 거야. 전 국민이 야 이거 좀 너무하네. 제가 아니 오늘 이번구 TV에서도 몇 번 했는데 그래봐야 이번구 몇십만. TV를 대깨문들 안 보잖아요. 대깨문이나 좌파 애들 안 보잖아요. 대깨문이랑 중도 좌파 애들이 오늘 막-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좌파 패널하고 나오면서 야 자기도 이게 너무 충격받았다. 왜? 그 사람들은 그 뉴스도 안 보고 이번구 TV 안 보니까 그렇지.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이게 진짜네. 왜? 가짜면 벌써 고소하고 난리 났겠지. 그렇지. 왜 고소를 못 할까? 그렇게 이게 저는 지금은 한 99% 이제 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는 팩트다.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린 게 있잖아. 이거는 차명진의 공입니다. 그러네. 저는 이게 막판 5일 동안요. 네. 상당히 이 부분이 차명진이 자기 한 몸 희생해가지고요. 그러게. 상당히 저는 선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도 그 이번에 많이 그 국민들이 그 불미스러운 뭐 차명진 말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잖아. 옛날에도 뭐 해쳐 먹고 찜질 먹고 다 이게 했으니까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네. 나는 우리 이봉규 TV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좌파들이 이게 알게 됐으니까. 그럼요. 큰 공 세운 거네. 이봉규 TV야 뭐 한 3, 40만 많이 보면 6, 70만 보지만 아니 여기는 이제 그 우파들만 들어오니까. 우파들만 들어오니까. 근데 이번에 중도, 특히 그렇지. 중도. 중도가 야, 이런 알았잖아. 일이 그거야말로 이게 그 자식들의 죽음 앞에 정말 그러니까. 그게 그 엄청나게 천인공노할 진짜 그거는 짐승 같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명진이 누가 짐승인가 이래 된 건데 저는 오히려 차명진을 하는데도 선거에 아주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자, 오세훈 후보도 테러 당할 뻔했네. 야, 이거 무지막지하대. 칼로 막 댐볐대. 오세훈, 그다음에 주광덕, 그러니까. 주광덕. 네. 이분은 이게 정말 위험했어요. 주광덕은 이게 그 벽돌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게 5m에서 10m 그 사이 근처에 떨어지잖아. 네. 근데 그 날아오는 힘 있잖아. 위에서 떨어지면요. 그거는 이게 F 이꼴 MA 제곱이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건 F 맞으면 가는 거야? 힘은요. 그냥 끝나는 거야. 맞으면.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떨어지다 보면요. 엄청나게 힘이 세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위험했고요. 살인 미수죠, 거의.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번에 오세훈도 마찬가지. 자기도 이게 고의로 딱 따라가가지고 테러 3m. 3m 앞에서 이제 경찰 3명이 제압했는데 그 경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경찰이 왜 있었냐면 대진년 때문에. 아. 이렇게 대진년들이 도와준 워낙에 거네. 오세훈이 괴롭히니까 혹시나 하고 있다가 잡아버린 거죠. 도와준 거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위기, 보통 그 후보자들한테 경찰 3명이 안 안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지. 따라서 저는 정말 이게 위험했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그 왜 커터칼. 커트칼에 예. 그때 보면 이게 그 찌른 사람 있잖아요. 찌른 놈. 미친 이놈 이게 그 살인 미수는 무죄를 받았어요. 살인 미수는. 근데 상해로 해가지고 징역 12년 받았어요. 지금 12년. 상해로. 그래서 저는 법정 최고형이죠. 상해로 12년은 없어요. 살인도 12년 밑으로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그 선거 테러 있잖아.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꽃을 꺾는 맞아요. 중대범죄. 자유민주주의 꽃이 선거잖아. 그렇지. 근데 선거 방해는 그 테러는 그 꽃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일벌백계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선관위하고 경찰이에요. 저는 이게 문제 많아요. 특히 대진연하들. 그러니까 대진연이 지금 나경원, 오세훈, 뭐 김용남, 그왜 가만 놔둬? 김진태 왜 안 잡아가 그거? 이런 사람들요. 지금 이게 고발해가 나중에 출석해가 선거 끝나고 나면 버스 떠나가면서 손들면 뭐 합니까? 지금 빨리 잡아가야지. 지금 이게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바로 긴급 체포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일벌백계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지. 경찰이요. 만약에 우파 쪽에서 태극기 어르신이 가가지고 선거 방해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 끌고 가가지고 근데 교도소에 버려. 아니 정광훈 목사도 그러니까요.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저는 경찰이 오히려 이게 너무 여당 후보 봐주면서 손방망이, 뭐 선관위를 볼 것도 없고요. 이런 건 이게 선관위에서 빨리 해야죠. 그 외에도 이게 뭐
흑색 선재 많잖아요. 이현주에는 뭐 불륜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녹취까지 해가 잡았거든 첫 건. 네. 근데도 지금 미진하잖아 수사가요. 그 선관위 상임위원이 예. 그게 그 조혜주. 문재인 캠프 출신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렇지. 그다음에 행안부 진영, 나 그다음에 선관위 조혜주, 뭐 전부 다 이게 다 좌파들 현직 의원이 선거 주무부서 맡고 있잖아요. 이게 공정하게 법이 집행됩니까? 따라서 저는 선관위나 경찰 이런 것도 이게 상당히 문제고요. 아까처럼 이게 전부 이 테러나 방해가 우리 우파 쪽 정말 이게 야당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 쪽으로만 향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진년 특히 민주노총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엄벌에 쳐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이번에 단일화됐죠. 네, 단일화. 결국에 우리 공화당 네. 후보가 물론 이제 건강 문제도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단일화했고요. 네. 이게 바로 저는 마지막까지 자유파가 나아갈 길이라 봅니다. 저희가요 최후의 한 구역 한 지역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저는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로도 이제 황교안 대표로 자유파가 단일화돼야 되고 네. 저는 다른 지역에 한 표가 아쉽잖아요. 네. 한 표가. 그래서 저는 나경원 지역구에 뭐 원래 저는 이제 나경원하고 이수진 싸움이잖아. 네. 근데 이수진은 그 정치 판사고요. 나경원은 이제 법치 판사예요. 그러니까 법치 판사하고 정치 판사 싸우면 당연히 법치 판사가 이기죠. 당연하지. 저는 여론 이런 거 안 믿거든요. 원래 이게 나경원 대표가 저는 이긴다 보는데 네. 이번에 단일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수진 후보는 아마 나경원 후보 측에 법적 대응할 거예요. 자기가 벌령에서도 피해본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피해봤다 하니까 이 부분도 시시비비로 저는 고발하니까 관리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거기는 지금 박빙이라도 단일화돼서 약간 이제 우세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게 이게 박빙이라 할 수도 없고요. 네. 저는 오세훈이든 뭐 나경원이든 있잖아요.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런 거는 한 15%에서 20% 이긴다 보고요. 네. 여론 있죠. 여론 이게 오늘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여론조사 오면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당신에게 문재인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대통령 지지도 하고 같이 조사하잖아. 그럼 이게 그 자리에서 자유파는 열받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한다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지도 하고 여론조사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럼 앞부분에 문재인 이야기만 듣고 기분 나쁜데 그거 끊어버리지. 그 다음 걸 대답할 자유파 국민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대부분이 본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지지자를 하니까 여론이 그래 오는 거지. 저는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이게 바닥 민심, 도도한 바닥 민심은요. 그럼. 문재인 심판론이지. 정말 국민이 그래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 보면은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불리하게 나와도 뭐 그죠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소 네. 관계자하고 이렇게 쭉 봤더니 이리저리 이게 보정해가 하면 한 6, 7% 그래도 차이 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긴 했어요. 여론조사는 뭐 20%, 30% 더블 스코어. 이거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고. 역대 종로 선거가 다 이게 박빙으로 끝났지 압도적으로 이게 차이 날 수가 없어요. 종로라는 지역 자체가. 네. 저는 이제 까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거 박빙인 건 상당히 분명하고요. 네. 왜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요 아주 이게 압승할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네. 하나는 이제 문재인이나 참 이낙연이가 운이 좋아요. 아, 옛날에 이게 지방선거는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쇼해가지고 도와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라는 정말 이게 천재지변, 전 세계적인 천재지변. 이거 없었으면 심판대로 끝났죠. 끝났지. 정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깜깜이 선거되면서 모든 방송이 코로나만 다루고 문재인의 실정이 다 묻혀버리고 이러잖아요. 그 실정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전서부터 다 경제 다 말아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 어쩌겠습니까? 이러고 해외 언론에서 뭐 우리 그 진단 키트 칭찬한 거를 문재인 칭찬한 거 줄 뒤집어 엎어요 이걸로. 그리고 이게 방송이 교묘하게 제가 이제 KBS 이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교묘하게 우리보다 나쁜 나라들만 계속 보도해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게 뭐 미국의 트럼프는 몇십만 어쩌고 아베는 또 뭐 어쩌고 그다음에 저 영국 총리도 어떠고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이런 데만 이야기하잖아요. 대만 싱가포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교묘하게 언론하고 모든 게 가지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상당히 황 대표가 첫째 고전한 이유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황 대표가 너무 이게 공천이든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되는 대표다 보니까 어떤 이게 좌파들의 집중 공격 플러스 우파 내에서도 황 대표 용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맞아. 지금 이게 황 대표가 좌우 쪽으로
온갖 이게 비판의 십자포화를 다 받고 있어요. 공천 떨어진 사람들 씹어대죠. 또 이게 우리 공화당이나 뭐 다른 당 있잖아. 친박 그래. 뭐 당들 기독자유 통일 때 다른 당들도 황 대표 계속 욕하지. 또 이게 홍준표 또 김태호 안 주니까 또 이쪽도 욕하지. 지금 이게 모든 이제 사방이 완전히 적으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전하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자유파가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 분열주의 있잖아요. 패배주의 이걸 이렇게 극복하고 대동단결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황교안을 살려야 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정권 교체인데 현재로서는 황교안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맞잖아요. 결국에 대권 주자는 다양하게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만약 황교안, 홍준표 전부 이게 대권 주자가 안 되면 정권 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게 자유파가 총단결해서 황교안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은 방송 가면 황교안하고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유파가 윤석열을 살려야만 정권을 초토화시키고 조국도 죽이고 문재인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어떻게든 살려야만 정권 교체 희망이 있고 저희가 이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최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론조작 믿지 말고 패배주의 젖지 말고 마지막에 분열주의 젖지 말고 정말 이게 대성적으로 단합해보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게 보는 거예요. 그 투표 이번에 선거 때 총 전망을 하면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요. 네. 저는 이제 그 제 개인적으로는 박사님 좀 충격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그 일당 못하면 통합당 일당 못하면 일단 이게 제가 유튜브 방송 그만둘 생각으로 그 정도 각오로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말하면 지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정말 이게 제가 자유파의 승리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니 자유파가 만약 참패했다 분열로 그럼 이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보도 이게 어떤 분은 뭐 총선 안 나가냐 막 이런 분도 많았지만 저는 자유파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왕이 맞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계속 방송을 했는데 뭐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이라도 이게 지면 저는 책임을 그런 식으로 져야 된다고 제 말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이게 제 주위에 최소한 흔들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문재인에 대한 분노 여론은 더 끓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되게 심판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여론이 올라가니까 걱정이다 이런 사람은 많지 문재인 지지로 돌아선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도 이게 일당은 이긴다. 이 일당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이렇게 합친 거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요까지 합친 거 있잖아요. 거기 저기 또 뭐 열린민주당까지도 고려 정의당은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본다면 저는 이게 자유파 승리다 한석이라도 지금도 이게 그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거 결과 까보면 제가 이제 여러 방송국의 채널 A부터 뭐 SBS 개표 방송 하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아마 이제 그 이번에야말로 여론조작 기간의 죽음이 될 것이고 정말 정권의 죽음과 더불어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깜짝 놀랄 결과 나올 것이다. 여론조작 기간의 죽음이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일단 이게 여론조작 기관부터 조작을 수사해라.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의 깔끔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투표 뭐 마지막 할 말 있어요? 아닙니다. 투표에 한 표라도 이게 꼭 참여해서 저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 자유파도 유리하다 봅니다. 네. 맞습니다. 뭉치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